모발 미네랄 검사하면 또 조준호 원장님이 또 이제 또 대가지 않습니까? 성격이 이래서 미네랄이 바뀌기도 하고 미네랄이 바뀌면서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셔의 닥터 준스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시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뭐 이게 여러 가지 검사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도 좀 특이한 검사. 네. 이게 물론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특이한 검사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혈액 검사, 뭐 이런 거는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들이죠. 저희들은 네. 또 자율신경 치료를 위해서 전척주 엑스레이, 뭐 이 다른 병원에 잘 하진 않는데 전척주 엑스레이 사진도 이제 찍어보기도 하고, 뭐 소변으로도 검사를 하고, 침으로도 검사하고, 뭐 다 하는데 오늘은 모발로 하는 검사. 네, 네. 특히 모발로 미네랄 성분들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검사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발 미네랄 검사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릴 텐데, 모발 미네랄 검사하면 또 이게 우리 이제 또 조준호 원장님이 또 이제 또 대가지 않습니까? 이게 모발 미네랄 검사를 잘 해석을 하면 네. 점쟁이 아니세요?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검사들 중에 네. 하나인데, 모발 미네랄 검사 이게 이정환의 그런 경험들 이런 네. 것들 좀 이렇게 잘 녹여서 오늘 설명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모발 미네랄 검사하면 뭐 미네랄을 검사를 하는 거네요, 그죠? 네. 미네랄 검사하는데 또 이게 사실 중요한 거는 뭐 이제 좀 중금속, 톡식, 그죠? 독성 금속을 검사하기 위해서 하는 검사인데, 네. 독성 금속 검사랑 아니면 이제 미네랄 네. 검사랑 이게 이제 같이 해보는 그런 이점들이 있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일단 이제 그럼 왜 이걸 모발로 보냐, 왜 뭐 혈액으로 보냐, 이것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야 될 텐데, 네. 이제 혈액을 보는 거는 혈액 안을 이제 떠돌고 있는 이제 미네랄을 보는 거고요. 이제 모발이라는 거는 이제 세포를에서 쓰이고 나온 이 찌꺼기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지금 학생들이 지금 교실에 앉아 있어요. 네. 몇 명 왔나 이렇게 보는 게 이제 혈액 검사가 되겠고, 근데 다 왔네 30명이. 근데 걔들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얼마나 나왔느냐는 시험을 봐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한 바퀴 돌고 나온 형태가 이제 모발로 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모발 검사의 검사 내용과 이 혈액 내에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발 미네랄 검사를 보는 이제 첫 번째 목적은, 자, 일단 미네랄이라는 거는 이제 금속이죠. 근데 금속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냐, 결국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밖에서 들어왔을 때 그 성격이 독성을 띠고 있냐, 아니면 우리한테 필수적으로 필요한 필수 미네랄이냐, 이걸 보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소변 유기산으로 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소변 유기산 대사 균형 검사를 통해서는 또 미네랄은 또 관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모발 검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모발 검사를 통해서 독성 중금속 중에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비소, 그다음 뭐 우리 수은, 핵폭탄 만드는 우라늄, 또 수은, 뭐 알루미늄, 납,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정말 뭐 일상생활에 뭐 이게 진짜 어디 중금속 뭐 중장비하거나 뭐 이런 데만 있을 걸로 보이지만, 특히 애들 아토피 애들 해보면 굉장히 뭐 비소나 뭐 수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굉장히 우리가 노출이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이제 비소나 우라늄 같은 경우에는 물하고 많이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뭐 가까이 지금 뭐 저기 뭐 노트북이나 뭐 컴퓨터가 있다면 우라늄 생수, 뭐 비소 생수 한번 쳐보세요. 뭐 쭈르륵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요? 네, 많습니다. 예, 업체명은 말 못하지만 하여튼 뭐 저희 뭐 오프라인 강의 때는 우라늄 생수가 뭐가 있는지 이렇게 알려드리기도 하지만 한번 쳐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어디 지역 생수에서 저기 우라늄이 많이 나왔다, 이런 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우라늄이라는 것 자체가 진짜 그 핵폭탄 만들어내는 우라늄 그 성분인데, 뭐가 문제냐? 그럼 들어오면 그 소량이 들어오면 뭐가 문제인데, 지금 현재는 문제가 없어요.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 걔들이 유전자의 스크래치를, 그러니까 흉터를 내는 거죠. 결국 산화 스트레스, 우리 몸의 문제를 우리 몸을 산화 스트레스에서 세포들을 노화 퇴행을 시키고,
두 번째는 유전자에 자꾸 타격을 줘가지고 나오지 말아야 될 이상한 어떤 유전자를 발현을 시켜서 뭐 암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해결해주고 항산화 시스템들을 빨리 복구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지질학상 그렇죠. 우라늄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네. 지역이잖아요. 특히나 북한에 더 많고 북한은 이제 그걸 잘 이용을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기도 네. 한데 어쨌든 이제 우리나라 전역에 굉장히 많이 있고 셀레늄 같은 거는 또 부족하다면 우리나라 네네. 땅에 땅 성분 자체가 또 셀레늄은 항산화 효과가 굉장히 많고 또 항암 역할도 하고 뭐 이런 네. 좋은 미네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이렇게 잘 먹지를 못하고 네. 있는 대신에 우라늄은 우리가 의도치 않게 많이 들어가는 이제 거죠. 섭취를 할 네. 수가 있는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걸 이제 모발 미네랄 검사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실례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적이 있죠. 소화불량으로 오셨는데 뭐 다른 검사상 다 깨끗한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을 했더니 우라늄이 이렇게 하늘로 솟구치는 거죠. 천장을 그래서, 뚫어가지고. 네, 그분을 이제 우라늄을 해결하는 치료들, 항산화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줬더니 소화불량도 해결이 되고 컨디션도 좋아지고 또 이런 분도 있고 또 지역적으로 충북, 뭐 충주에 계신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그분이 와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더니 우라늄이 이만큼 나왔는데 네. 그러면 우리 남편도 했더니 또 이만큼 또 누구 아들도.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음식을 할 때 생수, 그러니까 지하수를 쓰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을 자꾸 망가뜨리는 계기가 되는데 모르고 지내시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큰 질병이 찾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도 또 중요하고 또 이제 흔하게 나오는 게 뭐 수은, 뭐 알루미늄 이런 계열이 나오는데 수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큰 물고기들 네. 그리고 이제 원장님이나 생선 뭐 이런 거. 원장님이나 제 나이 때 뭐 이빨 썩었을 때 그 아말감이라고 아말감. 이렇게 떼우는 거죠. 옛날 치료했을 때 그죠? 그러니까 원장님 때 그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거의 안 쓰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또 꽤 나오는데 알루미늄은 뭐 우리가 어디서 나올까 보면 우리 주방용기 그다음에 특히 알루미늄 호일 많이 요즘 많이 쓰잖아요. 예를 네. 들면 뭐 떡꼬치라든지 양념 치킨 이런 걸 다 알루미늄 싸는데 열을 가한 데다가 거기다가 산성 이 시큼한 양념까지 묻어 있다 보니까 그 알루미늄이 굉장히 많이 빠져나오는 거죠. 더하기 소화불량 뭐 속 쓰리고 이럴 때 먹는 위산제 이런데 이제 알루미늄 그러니까 알마겔. 알뭐뭐 넣으면 그거 다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장이 안 좋으니까 자꾸 먹었더니 알루미늄이 쌓여. 그 알루미늄이 쌓이니까 다른 대사를 더 안 좋게 만들어. 더 무너져. 그러면 또 약을 먹어. 저렇게 이 악순환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끊는데 뭔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게 기능의학 검사가 되겠고 그 기능의학 검사 중에 또 따끔하지도 않고 한 게 소변, 유기산, 대사균형 검사. 또 머리카락 조금만 자르면 되는 이런 이 모발 미네랄 검사가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우라늄은 뭐 네. 이렇게 지하수, 네. 뭐 그다음에 뭐 수은은 생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공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그런 공식이 이제 점점 없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시는 공기 중에서도 뭐 미세먼지를 통해서 그런 여러 가지 독성 금속들을 많이 그렇죠.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애매해지기는 네. 하지만 그래도 굵직굵직한 원인들을 한번 짚어보는 게 꼭 네. 필요하다 네. 이런 얘기들이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이제 독성 금속이다, 네. 뭐 중금속이다, 네. 이게 중금속하고 독성 금속을 그냥 막 혼용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금속은 좀 무거운 금속이고요. 뭐 이게 좀 가벼운 금속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흔히 몸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미네랄들이긴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몸에 좋은 미네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구리, 네. 아연, 뭐 철, 뭐 이런 것들은 중금속의 요드, 뭐 이런 네. 것들은 중금속에 속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몸에 너무 과하게 했을 때는 네. 문제들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네. 뭐 납 이런 것들은 중금속이면서 독성 금속이기도 한데 네. 중금속 중에서 좋은 걸로 알고 있었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구리 같은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은 여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네. 여성 기관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뭐 그렇죠. 예를 들어 자궁, 난소, 뭐 유방 뭐 이런 거에 이제 문제들을 많이 일으키고 아연은 세포를 재생시키고 뭐 면역을 좀 더 향상시키고 이런 데도 많이 쓰여지긴 하지만
아연도 너무 과하게 되면 구리를 너무 낮추는 효과들도 네. 생기면서 또 문제들을 또 많이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네. 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네네. 철도 뭐 너무 많으면 만성염증도 일으키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검사들을 이제 모발을 통해서 하는데 아까 이제 혈액에도 할 수 있고 네. 모발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모발은 3cm 정도 이제 네, 잘라내지 3cm. 않습니까? 네. 3cm 정도 네. 잘라내게 되는데 우리가 모발이 한 달에 한 1cm 정도 자라잖아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3주에서 4주 정도로 한 번씩 머리를 네. 자르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그 정도 이제 자라게 되니까 그런 간격으로 이제 하는데 모발 검사는 3개월 그러니까 네. 3cm 정도 자라는 간격 그게 네네. 3개월이거든요. 그렇죠. 그 3개월 동안에 축적되어 있는 상황을 보는 거고 네. 혈액 검사는 지금 당장에 네네. 이 문제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게 좀 차이다 네네. 그런 거죠. 이제 중금속이 독성 금속이 내 몸에 많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많이 네네. 일으킨다. 근데 미네랄을 볼 때도 우리가 이제 보통 칼슘, 마그네슘, 네. 나트륨, 칼륨 네. 뭐 이런 수치를 가지고 네네. 느린 대사다. 그럼 뭐 에너지가 좀 잘 안 네. 만들어지다 이런 얘기겠죠. 빠른 대사다. 네. 에너지가 잘 만들어지고 뭐 네. 아이들의 경우 네. 뭐 이런 건데 그럼 이제 느린 대사, 빠른 대사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대사 자체가 속도가 뭐 정해졌겠냐마는 대부분 점점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느린 대사가 되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정말 어린이들이 아닌 이제 신생아부터 이제 진짜 어린이가 아닌 이상은 느린 대사가 돼야 되는데 그 대사 자체의 속도를 미네랄을 비율을 통해서 보는 것도 좋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미네랄의 비율을 본다. 그렇죠. 네. 비율을 보는데 그게 노인인데도 나이를 먹었는데도 빠른 대사가 나왔다. 그러면 뭔가 신진대사를 빨리 돌려야 되는 상황들이 안쪽에 있는 거죠. 특히 뭐 심하게는 뭐 암 같은 경우에도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대사가 빨라지게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 세포 패턴들이 빨라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율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근데 또 뭐가 또 중요하냐면 그 우리가 그 화학을 지금 화학적인 내용만 이야기를 하지만 그 화학적인 내용이 또 정서적인 내용으로도 바뀝니다. 네. 정서적인.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정서적인 스트레스 상황 그리고 그런 스트레스 상황은 또 성격을 만들어 하거든요. 성격이 이래서 미네랄이 바뀌기도 하고 미네랄이 바뀌면서 또 성격이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미네랄 자체를 보고 그 자체의 비율을 보면서 호르몬 대사, 또 성격, 그 다음에 현재의 바이탈리티, 그러니까 생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면역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까지 볼 수가 있는 또 중요한 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사가 나이가 들면서 느려지긴 느려지는데 네. 너무 느려지게 되는 게 사실 문제지 문제죠.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대사가 느려진다는 건 에너지가 잘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기력이 없고 네. 너무 축 처지고 뭐 그런 건 이제 무기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우울해지고 네. 그죠? 뭐 만사가 귀찮아지고 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워낙에 좀 게으른 이게 성격이다 네. 그러면 느린 대사일 가능성이 많고 네네. 또 느린 대사면 좀 게을러지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성격이 감정을 만들고 또 그 감정이 또 미네랄 변화를 만들고 맞습니다. 미네랄 변화가 또 이렇게 만든다 이런 네. 얘기신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대사가 좀 느려져야지 되는데 빠른 대사를 가지고 있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뭐 급성 스트레스 그렇죠. 아니면 이게 뭐 화가 이게 뭐 네. 잘 치밀어 오르고 뭐 이런 분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뭐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측정을 해볼 수 있다. 와, 그게 좀 유용한 검사인데 이런 네. 유용한 검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프지 않다. 네. 검사를 하는데 네. 그러면 많은 분들한테 적용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뭐 죄송한 말이지만 이렇게 민머리만 아니시면 해볼 수 있는. 예. 그래도 또 꼭 모발이 아니어도 또 털이 나 있는 곳에서 채취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희망을 다들 가지시고 네. 예, 검사를 기회가 된다면. 특히 이제 이런 검사들 아프지 않는 검사들은 애기들한테 네. 애들 그죠 소아들한테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네. 뭐 피 뽑는 것도 너무 이제 무서워하고 그렇죠. 힘들어하고 네. 뭐 혈관도 또 작으니까 충분히 많은 양의 피를 뽑기도 사실 조금 애매한 경우에 네네. 이게
이게 해석만 잘 한다 그러면 네. 사실 뭐 혈액 검사에 준하는 정도의 정보를 그렇죠. 많이 얻어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렇게 경험 있는 이렇게 분들을 만나가지고 해석을 잘 받아보는 게 중요한데 문제는 검사 결과가 잘 나와야 해석을 잘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내가 사주팔자의 시간을 정확하게 알아야 운명을 알 수 있지. 아, 난 언제 태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낮인가 밤인가 이러고 있으면 이제 네. 애매해진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검사를 도대체 어느 곳에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뭐 네. 이런 게 사실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 그죠? 네.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제 가격이 너무 저렴한 곳은 신생 업체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기능의학 검사들은 값이 보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많은 업체일수록 그 보정들이 잘 돼서 그 검사 값들을 이제 일단 믿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우 뭐 너무 저렴한 곳에서 하는 거는 일단 반대. 그리고 너무 가격이 비싼 것도 그것도 반대. 그 다음에 두 번째 검사를 했을 때 이 검사 자체를 어떤 치료를 응용을 하거나 다른 이런 정보들과 합쳐가지고 해석을 해줄 수 있는 또 자기하고 맞는 의사 선생님 찾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 그 검사 값들을 믿으려면 검사 방법들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 이제 머리카락으로 하는 검사인 만큼 쓰는 샴푸들 그다음에 우리 이제 헤어 제품들 뭐 우리 왁스라든지 또 뭐 염색 여부들 이런 것들이 또 관여가 돼 있거든요. 뭐 탈모 샴푸 뭐 이런 거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능성 샴푸들에는 뭐 아연 이런 게 좀 들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점검을 해서 내가 이거를 검사를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아니면 아 우리 애들이 뭐 좀 알게 모르게 피부염도 생기고 자꾸 장트럼도 생기고 또 이제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어떤 애들은 주의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안 아프고 할 수 있는 검사가 없나? 그러면 소변 유기성 검사하고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 그렇네요. 네, 특히 이제 모발 미네랄 검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파마를 시키면 안 되고 염색시키면 안 되고 또 기능성 샴푸 뭐 이런 검사를 하기 전에는 기능성 샴푸를 안 쓰고 또 이제 좀 머리를 한 좀 세 달, 한 달 정도는 좀 길러가지고 머리 양을 좀 늘려가지고 해보시면은 좋은 또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신생업체나 뭐 이런 데서의 제일 큰 문제는 네. 제 생각에는 이게 그 재현율이 좀 네네.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경험이 많은 곳에서 해야 이제 먼지 같은 걸 털어내고 그 다음에 약간 세척을 네. 하고 안 하고의 그런 차이에 의해서 미네랄은 워낙에 소량을 측정하는 네. 거기 때문에 이게 변화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는 곳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검사를 한 번 하더라도 네네. 유리하다. 뭐 네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근데 내가 검사를 했는데 독성 금속이 있어. 네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라늄이 너무 많다. 네. 뭐 납이 너무 많고 뭐 수은이 너무 많다. 그러면 도대체 이제 그럼 어떻게 이걸 빼내야지 되나? 이게 뭐 그렇죠. 우리 병원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네.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그런 적용하는 치료법 네. 이런 것들을 잠깐만 이제 소개를 좀 해드리죠. 첫 번째는 뭐 알아야 뭘 하죠. 그래서 네. 이제 검사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고 원인을 아, 찾아야지. 알게 되면 이제 특정 어떤 독성 중금속의 정체를 알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노출원을 주변 환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음식에서 왔는지 뭐 땅에서 왔는지 뭐 공기에서 왔는지 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해당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피하는 게 일단 제일 순서죠. 계속 들어오는데 아무리 좋은 걸로 빼도 계속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피하기가 1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적용을 해볼 수 있는 거는 결국 들어오더라도 이거를 뺄 수 있는 내가 해독 능력이 있으면 굉장히 그렇죠.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빼려면 물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런 중금속들이 그러니까 독성 중금속들이 들어와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 세포를 삐걱거리게 만드는 대사를 망가뜨리고 또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켜서 세포를 손상시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치료들이 중요한데 항산화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걸 뭐냐면 산소부터 일단 적절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들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팁이 하나 있는데 보통 그런 독성 중금속들이 일으키는 부작용들 그리고 독성 중금속을 빼는데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카레에 들어있는 그렇죠. 그래서 커큐민? 뭐 강황, 뭐 카레 이런 것들을
뭐 밥에 넣어서 드시거나 뭐 이렇게 조리를 해서 같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고요. 특히 독성 중금속은 또 머리카락으로도 빠지지만 땀으로도 또 잘 빠지거든요. 그래서 땀을 충분히 낼 수 있게 운동, 운동, 뭐 이런 거. 사우나, 뭐 이런 것들, 반신욕, 적욕, 뭐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더 좋아지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는데, 그럴 때 할 수 있는 게 어떤 종류에 따라서 킬레이션. 그러니까 킬레이션한 말은 이렇게 집게발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집게발처럼 빼서 버리겠다 하는 이제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킬레이션 요법을 병원에서 해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부작용을 일으키는 기전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킬레이션 치료와 산화 스트레스를 막는 항산화 치료 더하기 이런 치료를 하면서 이 필수 미네랄도 같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미네랄 보충요법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치료로 해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죠. 특히 혈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꼭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뭐 여러 논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네. 이게 뭐 관상동맥, 그러니까 뭐 심장혈관에 네.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킬레이션 요법이 도움이 많이 된다. 네, 뭐 네. 이런 논문들은 이미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중금속이 아니어도 뭐 그런 관상동맥, 뭐 심장 네, 네, 혈관들 네. 문제가 요즘 많으신데 뭐 스텐트를 넣었다. 뭐 이런 분들 꼭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금속 그러니까 뭐 독성금속인데요. 저도 이제 자꾸 이제 헷갈리게 말씀드리는데 죄송한데 이 독성금속은 이제 그렇게 이제 빼낼 수가 있겠고, 그럼 미네랄들은 우리가 이제 만약 부족하거나 문제가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네네. 느린 대사, 네. 만성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 칼슘 수치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데, 네. 그러면 이 칼슘이라는 게 원래 뼈에 있어야지 되잖아요. 네. 근데 내가 모발 검사를 했는데 칼슘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뼈에서 칼슘이 다 빠져가지고 모발로 갔다. 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러면 뼈에 없을 거니까 네. 내가 지금 칼슘을 먹어야 되나요? 네. 아니면 너무 많이 있는데 칼슘을 먹지 말아야 되나요? 아니 이 미네랄이 부족한데 더 먹어야 되나요? 영양제를? 네네. 뭐 이런 궁금증을 또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그런 미네랄을 그런 보충을 해줘야 되냐? 저는 만약에 보충을 해야 된다보다는 이런 미네랄 변화를 일으키는 상황을 잡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전의 문제를 네. 먼저 해결해야 쉽게 된다. 말하면 지금 현재 이 미네랄의 문제, 그러니까 밖으로 새고 있는 밑 빠진 덕에 아무리 좋은 거 천년묵은 산삼을 가져오든지 뭐 칼슘제가 뭐 나노칼슘이 뭐 몇십만 원짜리 먹든지 그냥 비싼 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죠. 결국에 이 밑에 새고 있는 바깥으로 새고 있는 밑을 막아야 되는데 그걸 봤더니 결국에 우리 몸의 내부적이나 외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회복력들, 이 두 가지를 해결해 줘야지 그 밑이 막히고 결국 나머지 미네랄들은 하나만 조율한다고 해서 절대 조율이 안 됩니다. 결국 이 미네랄들은 굉장히 복잡한 회로 속에서의 네가 주고 내가 영향을 미치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회로 속에 돌아가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음식물에는 이 화합물들이 폭탄으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장 기능을 살려서 음식물을 통해서 미네랄 그리고 2차 화합물, 뭐 항산화제 이런 것들은 음식으로 섭취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내가 진짜 정말 너무나 부족한 어떤 영양 결핍 상황이다. 이럴 때는 보충을 해야 되겠지만 여유가 있다. 시간적으로 컨디션에 여유가 있다면 오히려 더 뿌리 문제들,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거기다가 조금 영양제를 보충을 해주고 장 기능 살려주고 하면 나중에는 음식으로도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뻔한 얘기들이 자꾸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장, 그죠? 뭐 기승전 장, 네.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 모발 미네랄 검사를 해도 그 뒤에 설명과 함께 뭐 이런 영양제를 드세요, 뭐 어째 저째요, 뭐 이렇게 이제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그런 설명 이전에 벌써 뭐 독성 금속이 들어와 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 미네랄의 문제들을 일으켰던 그런 상황, 이런 상황들이 먼저 개선이 돼야 된다. 거기에
기승전 장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죠? 뭐 저는 100번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같이 진료를 보고 있는 뭐 이유이기도 하지만 뭐 이게 의견이 너무 이렇게 착착 잘 맞네요. 오늘도 모발 미네랄 검사에 대해서 또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모발 미네랄 검사 경험이 이제 뭐 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게 좀 탁월한 해석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이게 또 믿습니다. 그래서 뭐 모발 미네랄 검사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런 주의 사항들을 잘 지켜서 한번 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나아가는 건강을 지키는데 또 나아가는 좋은 방향을 제시해주는 네. 또 좋은 검사가 아닌가 네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생소한 검사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방향을 해줄 수 있는 기능의학 검사 방법 중에 또 하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필요하겠고 주변에 또 약간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한테도 권해드릴 만한 아프지 않은 검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